이재명 대 한동훈 3%포인트 차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총선에서 같이 붙는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대선, 차기 대선 주자 조사 좀 하고 있죠. 여론조사마다. 화면 보시죠. 오늘 나왔는데요. 일단 맨 뒤쪽부터 보시지 말고 앞쪽 높은 숫자부터 좀 봐주세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 1등 가장 높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16%로 만만치 않게 2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대 16. 아, 여기서 말하는 3%포인트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 이 뜻이군요.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보시죠. 여야 다 섞여 있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은 3위부터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숫자가. 1, 2위가 유독 도드라지죠. 자, 그러면은 다음 화면은 올해 초부터 쭉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흐름을 좀 봐보죠. 3월부터 있는데 10월까지 나왔어요. 요게 3, 6, 9, 10, 11, 12까지 쭉 나왔는데 3월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고요. 한동훈 장관 11%. 요거는 오차 범위 밖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갈수록 한동훈 장관이 올라가면서 좁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9대 16. 최근에 이재명 대표는 약간 내려가는 추세, 한동훈 장관은 확실히 올라가는 추세. 그러면서 좁혀지고 있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시계열 그래프라 그러죠.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 그래프가 말하는 주인공은 역시 한동훈 장관이겠죠. 한동훈 장관 최근 어떤 목소리가 있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진지하고 고민하고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한동훈 장관 가뜩이나 총선 관련 주목받는데 대선 관련 여론조사도 이재명 대표와 거의 비슷하게 따라잡는, 오차 범위 안에서 따라잡는 약간 그런 숫자가 나왔거든요. 자, 김희정 장관님. 네. 이게 보니까 의미가 한동훈 장관은 상승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좀 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사실은 아주 옛날 건 안 나왔는데 처음 등장했을 때 4%대에서 시작을 4%? 했었습니다. 2022년 6월에 처음으로 그럼 정치 장관이 지도자. 되고 나서군요, 네,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예.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1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20%대를 공고하고 유지를 하다가 예. 드디어 이제 10%대까지 떨어지는 수치가 최근에 막 나오고 약간 있다라는 쫓기는 거. 위치처럼 보여요, 네, 지금요. 저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명실공히 지금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1등의 선두적인.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국민의힘의 그냥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기대감에서 정치권이 읽어야 되는 거는 첫째는 예전에는 보통 대선 후보로 나오려면 여의도 경험 없이 되겠어? 배지 한번 안 달고 되겠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야가 다 정말 그 배지 단 사람들에 대한 지긋지긋함 정말 그러니까 이제는 여의도 경험 없어도 오히려 정치 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정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그냥 한동훈 장관이 검찰에서 단순하게 성공한 것보다 국회에서 국회를 대면했을 때 예.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냥 뭐 말장난을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팩트 베이스로 그때 이러지 않았느냐.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등을 만드는데 제1 공신자들은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분 인사청문회를 하면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리고 다른 분 탄핵할 때도 항상 그러면 이번에 한동훈도 같이 탄핵해 볼까? 뭐 예. 이런 식으로 늘 끼우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지율 올라가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일단 뭐 평가를 해주셨는데, 근데 요거는 민주당에 계신 소영주 부대변인께 질문 좀 드릴 텐데, 네. 일단 아까 숫자 다시 한번 좀 보여줄까요? 전체 나온 숫자, 여러분이 나온 숫자를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재명, 한동훈 19, 16 그리고 밑에 뭐 홍준표, 대구시장, 이낙연 전 대표 4, 3, 2, 1 이렇게 가요. 근데 아까 굉장히 여기는 좀 뚝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저 숫자를 다 합쳐봐야 한 절반도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43%는 특정 인물을 고르지 않았어요. 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도 유보적인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뭘까요? 이게 말하자면 극단 정치의 폐해입니다. 양당 간의 극단으로 지금 치달아 있다. 예. 국민들이 피곤해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의 오차범위에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크게 바뀌지 않고 그 그렇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크게 올라갈 호재가 없어요. 악재들은 계속 연이어서 있었죠.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수사를 해왔고요. 그 수사 속에서도 이 20%를 유지한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 드리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요. 호재밖에 없었죠. 호재. 그렇죠. 본인이 나가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미지 정치를 하고 따지고 보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언론의 이슈를 예.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선호도와 인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예. 근데 정치 영역이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보세요. 처음에 갑자기 기억하실 안철수 겁니다. 의원 얘기가 안철수 나온다 의원이 여기서 드는 또. 게 예. 새정치. 당시에 그 안철수라는 인물들이요. 예. 인물이 어떻게 등장했냐면 이 양당 정치 폐해에 지친 국민들이 새정치 인물로 안철수 의원을 꼽았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대선 후보로 올라갔었죠. 근데 어떻게 했죠?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거는 험난한 겁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 지금 좋죠. 근데 벌써부터 삐그덕거립니다. 어젠가요? 6일 날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기억이 안 난답니다. 언론 보도가 상식이 없어서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공정하고 상식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결국에는 선택적 기억을 하고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이게 과연 참신한가? 예. 라는 것들은 정치권에 나오면요. 국민들 금방 판단합니다. 질문을 자주 받게 된다 이거죠. 앞으로. 그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의 포지션을 하지 못하면 예. 정치 영역은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을 때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서 광야로 나와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에는 지금 소영주 부대변인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도 뉴스와이드 이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이게 오늘도 굉장히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무슨 현대고등학교 특정 고등학교 이름이 있는데 2024학년도 현대고등학교 입학부 설명회. 그러면서 현대고등학교의 장점은 최근입니다. 최근. 저거 지난 2일 토요일에 설명이 있었는데 장점하고 한동훈 장관 사진과 이 배우 이정재 씨 사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 이 학교를 졸업하신 이 두 분이 있습니다가 이 고등학교의 장점이다라고 소개가 된 거예요. 이것 좀 굉장히 이 사진 화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동훈, 이정재 갈비집 식사 뒤에 사진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 아마 이거를 이 설명해 오신 학부모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건데. 자, 이와 관련된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게 많아요. 저 현대고 옆에 영동고3 지금 네, 현대고 애들이 되게 존경하신다고 이제 친구들이 한 명만 얘기 들어서. 네. 저 이거 사진 네 알겠습니다. 저 영동. 꿈이 검사입니다. 영동. 감사합니다. 한시야? 네, 저도 청주한 친구. 우리 하나잖아. 맞습니다. 저도 꼭 장관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 아닌 것 같고. 네, 아닙니다. 저런 일이 있군요. 뭐 현대고 옆에 용동고 학생이 와서 뭐 사인도 받고 현대고에서 그런 얘기 들었다.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그 학교 설명이에요. 윤석 대변인. 만약에 자녀가 진학하는 학교 설명회를 하고 싶은 학교 또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학교에 학교 설명을 갔는데 저렇게 두 사람의 유명하신 저 사진 나왔어요. 예를 들어 똑같이 한동훈, 이정재 저 두 인물의 사진 나왔어요. 저 사진 본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뭐 끌리죠. 예, 끌립니다. 자랑스러운 이 학교 동물.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은? 자랑스러운 동물인데 딱 저렇게 핫한 분을 딱 내세우면 당연히 예.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영동고등학교 다닌다는 사람, 제가 그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영동고 나오셨어요? 기분이 참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옆 학교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뭐 아주 옆은 아닌데 뭐 같은 구역에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아까 서영주 대변인은 언론 플레이를 잘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로 말씀하신 걸로 보여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활동은 과거에 뭐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박범계 장관 다 했던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국민들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일센터 박범계 장관도 목포, 광주에 있는데 다 갔어요. 예. 추미애 장관은 소년원 가서 재소자한테 차관이랑 같이 가서 엄마 아빠라고 하면서 세배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뭐 비슷한 활동 했는데 관심이 많잖아요. 저렇게 사람들이 와서 뭐 사인도 받고 예. 사진도 찍고. 학교 설명회에 등장해요. 또? 그렇죠. 그것을 언론 플레이를 해서 저렇게 됐다고 표현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이에요. 그런 정도 분석을 하시면. 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더 치열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민주당에게 요구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 분석을 제가 제대로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예. 언론 플레이 한 건 맞잖아요. 이미지 정치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여론에는 반영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살짝 눈싸움 비슷하게 하시네요. 오늘도 살짝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여기는 전직 대통령 등등 이런 분들이 졸업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학교들이 뭔가 홍보에 그분들을 조금 뭐랄까요? 활용한달까요? 좀 쓴달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해 4월 서울 충암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고등학교잖아요. 당선 축하 현수막 게시. 그 학교에서도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은 거죠. 우리 학교 나오셨습니다.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2012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문구 인용 당선 축하 현수막도 게시. 서강대입니다. 이건 서강대. 여기 졸업하셨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2010년에는 입시 광고 모델로 등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인들이 졸업한 그 모교에서는 그분들을 적극 활용. 그러니까 뭐랄까요?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예를 들면 유명한 정치인이 됐는데 어떤 분들이 모교에서 연락이 와서 사진을 좀 홍보자료에 쓰겠는데 그러면 이거 거절하기는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그거 거절할 정치는 없는데, 근데 저 시점을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강대학교에서 모델로 쓴 시점이 2010년과 12년입니다. 2016년에도 모델로 썼을까요? 그때는 안 썼죠. 예, 안 썼겠죠, 당연히. 그때 되게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작년에 당선 축하 현수막 걸었는데 내년 4월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충암고에서 어떤 이유로든 내걸지 그건 모르는 거죠. 이게 이런 겁니다. 정치인들이 예. 뭔가 주가가 한참 오르고 국민적 평가가 있고 인기가 정치인으로서 좋을 때는 한참, 예. 적극적으로 그런 정치인들을 이제 홍보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모교가 됐든 조금만 인연이 있어도 노력을 하는데 예. 근데 앞서 제가 2016년 그 예를 들었듯이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가차없이 오래지는 게 정치인입니다. 저걸 뭐 좋아할 것만은 아니고. 저기 보시면 지금 나가는 사진이 있어요. 저기는 웬 입시학원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 입시학원을 나왔다 그러죠? 재수를 저기서. 네, 뭐 유명한 학원이죠. 그러니까 대입 설명회에 또 등장을 했다 그래요. 문 아니, 대통령- 학원도 등장합니다. 문 이제. 대통령이 재수했다는 걸 몰랐는데 저것 때문에 다 알게 됐습니다. 온 국민이. 그래서 한동훈 장관 앞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예. 지금 한동훈 장관 주가가 굉장히 높죠. 예. 특히 이제 정치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돼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권 주자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나옵니다만 제가 보기 지금 시점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어떤 정치를 보여주는지도 봐야 되고 예. 그리고 역대 대선 그 주자들 중에 초기에 저렇게 주가를 올리고 반짝하다가 정작 대선이 가까워져 가지고는 거품이 다 빠져 가지고 후보도 못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어요. 누굽니까? 아니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한때 대선 주자 1위가 됐었고 갑자기 김무성 전 대표. 황교안 전 총리 총리할 때 얼마나 주가가 높았습니까? 그렇군요.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각광을 받았는데 예. 정치권에 오셔가지고 그 뒤로 잘 안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봐야 됩니다. 봐야 아직까지 저거에 된다? 너무 들떠가지고 봐야 된다. 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주가를 날린 건 맞지만 좀 봅시다. 야란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 사진이 좀 굉장히 화제가 돼서 과거에 혹시 또 등장하신 분이 없나 찾아보니까 꽤 계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좀 자료를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